자, 이제 챕터 4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총론 분야예요. 따라서 근로자성 논할 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과 그 다음에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이거 같이 아울러서 인정 여부 따져보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저기 판례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뽀띠아 피트 판례 있잖아요. 뽀띠아 피트 태국 사람이거든요. 이 뽀띠아 피트 이제 사례 이 판례 이때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성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때요, 근로자성 인정하기 위한 요건들을 판례가 쭉 설치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나올 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요 문제가 항상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면서 거기에 근로자성 인정 요건들을 쭉 나열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어떤 기준이 됐습니다. 바로미터가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불법 체류 외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기법상 근로자성입니다. 자, 근로계약의 유효성과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점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불법 체류 외국인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특히 산재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된다. 자, 산재법은요, 그 적용에 있어서 자, 근기법상의 근로자면 산재법상의 근로자라고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 뽀띠아 피트가 근무하다가 그 시설이 넘어져가지고 방광 파열됐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요. 그 병원에서 산재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외국인이다 보니까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용자가 그 비싼 비용을 다 물어내든가 아니면 그 뽀띠아 피트가 스스로 물어내든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용자가 이제 산재법 적용을 주장했던 것이죠. 여기서는 뽀띠아 피트가 주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용자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용자가 산재법 적용하 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산재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루잖아요.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외국인 뽀띠아 피트가 국내법상 근기법에 적용받는 근로자야만 산재법 적용받는데 과연 근로자인가? 이게 문제됐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봤던 사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가 다투고 대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불법 체류 외국인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특히 문제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합법 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요, 근기법상 근로자 이걸 따질 필요 없이 당연하게 이러한 어떤 연수생 출신, 뭐 산업연수 외국인 이런 외국인에게 산재 적용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금 문제점과 같은 논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서 나오게 되는 논의가 되겠습니다. 합법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바로 산재법 적용돼요. 자,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불법 체류 외국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요거 부분 잘 보세요. 이거 그 불법 체류 외국인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이 과연 유효한지, 만약에 무효라고 한다면 그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근로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유효해야만 근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례는요, 자,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단속 규정으로 파악한다. 즉,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그 체류 기간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입법 취지 이 자체는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 뿐이지, 따라서 자, 이런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지원 근로했다는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문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재반 권리 이런 것들 행사하는 법적 효과까지 금지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상의 고용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근로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즉 불법 체류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규정은요, 단속 규정이고, 이 취지는 무엇이냐, 외국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해서 가급적 불법 체류 외국인은 채용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행위일 뿐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근로자가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의 요건들을 쭉 이제 설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할 것이, 제가 이거 한번 썼어요. 제가 글씨는 잘 못 쓰지만, 자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이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행정법 규정이에요. 제가 이제 칠판이 있다면 이제 이거 썼을 텐데요. 저 뒤에 칠판이 있지만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하려고. 자 행정법 규정이 있고, 이거 크게 이런 규정들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효력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하더라도 무효는 아니에요. 유효예요. 자, 효력 규정은 무엇이냐? 이걸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는 규정들, 이게 보통 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든가, 아니면 행정법의 어떤 주된 취지에 반한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단속 규정은 단순하게 어떤 행정적인 조치에 따라 가지고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단순한 금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법률관계는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항상 자주 들었던 예가 있죠. 우리 카페베네 같은 그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입니다. 이런 카페베네 같은, 또는 스타벅스 같은, 스타벅스는 뭐 외부 그 이제 뭐 테라스 같은데 테라스가 많이 없긴 하지만, 뭐 타멘탐스, 뭐 카페베네 이런 데는 그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지금 테이블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음료를 팔잖아요. 근데 이게 식품위생법에는 반합니다. 왜냐, 이런 음료 파는 그런 업은요, 그 허가받은 공간 내에서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팔게 하는 거,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단속되는 것이에요. 단속 대상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카페벤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요, 밖에 나와 테라스에서 앉아서 마셨어요. 요거는요, 식품위생법에는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요, 식품위생법에 반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규정에 반해가지고 음료를 사 먹었어요. 이랬다고 하더라도 그 카페 베네하고 그 음료를 받은 그 사람하고의 어떤 이런 커피 매매 계약, 요것도 무효가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커피 매매 계약은 유효이고요, 카페베네가 식품위생법 위반해서 거기 때 과태료 무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예요. 따라서 단속 규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효이다가 아니에요. 단속 규정일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법률관계, 거래관계는 다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이 단속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 그렇게 된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 출입관리법 규정에 위반해서 체결된 근로계약, 요거는 유효하다. 요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입국관리법이 왜 단속 규정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읽어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법 자체가 어떤 근로자의 법률관계를 제한하려고 하는 취지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례가 보았던 것입니다. 자, 검토.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 목적을 효율적 국내 근로자예요. 외국 근로자가 아니라, 즉 외국 근로자 때문에 국내 근로자가 오히려 소홀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로조건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 달성하기 위해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외국인과의 근로관계 자체를 무효화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그 위반으로 강제 퇴거 같은 행정조치, 형벌에 처해지는 것, 요거는 가능하죠. 요것과는 별개로 단속 규정으로 본다. 따라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법률관계는 죄다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러므로 비록 이러한 치료 자격 위반으로 불법 체류자가 된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 외국인이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이게 뭐예요? 건기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요건이죠. 그런 이상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자, 외국인이 색깔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런 살색이든 검정색이든 또는 백색이든 가리지 않고요. 그 사람이 직업 종류 상관없이 임금 목적으로 일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근로 제공한 이상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근로자인 이상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되겠죠. 그게 바로 뽀띠아 삐트 사례가 되겠습니다. 뽀띠아 삐트가 산업연수 비자로 왔다가요, 비자로 왔는데요, 이런 산업연수 비자 같은 경우는 급여도 굉장히 조금이잖아요. 40에서 70만원 밖에 안 줍니다. 일반 근로자 150 넘는 그런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연수생 신분이기 때문에 급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업연수장에서 탈출해서 다른 데 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 불법이에요. 이렇게 취업비자 없이 취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취업비자 누가 받아요? 주로 롯데월드 가면은 춤추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댄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취업비자 받아가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 취업비자 없이 취업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법이고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작업대가 넘어져가지고 방광 파열 받았고요. 자, 뽀띠아 삐트의 사용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했지만 불승인됐고요. 공단은요, 산재법은 근기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데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이렇게 산재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불승인 타당하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판례가 이러한 주장을 배측합니다. 판례는 외국인이 취업 자격이 아닌 산업연수자 차별 자격으로 입국해서 산재법 대상이 되는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하고 근로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당한 사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무슨 사안에서 이렇게 써주시면 참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서브 반복하시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암기되시면 이 부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점자가 그 이하 읽지도 않고 이 친구는 이 판례 아는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비록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자격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를 할 수 없고, 여기에 우리 왜 무효라고 하지 않는 이유 우리 알고 있죠. 이미 단속 규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 부상 당시 외국인은 사용중속 관계에서 근로 제공하고 임금 받아온 자로서 근기법 수준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시했던 것입니다. 검토 마찬가지입니다. 검토 불법 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산재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산재법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지는 근로자성 인정되면 인정된다는 것인데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 아니냐? 맞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법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자, 종래요, 근기법상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뽀띠아 삐트 판례가 95년도였었어요. 그런데요, 무려 20년이잖아요. 20년 뒤에 드디어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에 이릅니다. 같이 인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되고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부인되다가 나중에 이르러서 이제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자, 나중에 이르러서 이제 거의 20년 뒤에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사례이고요. 이거 굉장히 사회에서 이슈화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시험에 행정법에서 한번 나왔어요.
나왔긴 했지만 노조법에서 노동법에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점 보시겠어요? 문제점은 쉬워요.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도 근기법상 근로자와는 달리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실관계 보시면 판례, 자, 서울, 경기, 인천 이주 노동자, 여러분 불법 체류 외국인, 이주 노동자, 다른 그 외국인 노동자, 요거요 용어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도 쓰셔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의 답안에서만 통일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주 어디 위에서는 이주 노동자 썼다가 밑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이주 노동자 쓰셔도 되고,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 외국인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괜찮긴 하지만 그 답안에서는 통일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주 노동자 노조가 있고요. 자, 서울지방노동청에 설립 신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보완 요청을 합니다. 자, 노조법 제10조 1항 이외에 추가 서류 보완하는데요. 자, 이 추가 서류 보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 규칙 행정 규칙에는 있는데 그 상위 법이 없다란 말입니다. 이게 행정법에서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해가지고 위법하다 이런 판정을 받아요. 자, 그리고 서류 보완했고, 이 보완을 어떤 서류냐면요, 그 해당 사업장의 대표이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임원들 명단하고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같은 거 떼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그 사업장에서 다투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용자가 쉽게 그런 서류를 떼주겠습니까? 보완을 못했죠. 못해가지고 반려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뿐만 아니라 이 노조 규약에는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노조 설립 요건 중에서 규약이 필요한데요, 이 규약상 외국인 근로자는 규약에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에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 이주 노동자 노조 설립 신고에 대해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가요, 이런 반려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자, 행정정서법에서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반려처분이 뭐다? 거부처분이에요. 따라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행정정서법 이제 쓰실 때는, 자, 거부처분의 취소 소송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뭐다? 공, 변, 신. 이제 기억나시죠? 자, 공권력의 행사, 일단 공권력 행사의 거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요건들이 필요하겠죠. 써주시는 것. 이게 이제 2016년도 행정조서법 문제에서 나왔던 사례입니다. 자, 가번 불법 체류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례는 서울, 경기, 인천 이주 노동자 노조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사례에서, 자, 타인과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거 우리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요건이 이 법조문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지 여부, 색깔이 어떤 것인지 여부 안 따지겠다는 것이에요. 또는 취업자격 유무에 따라서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포함된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판시했다. 그리고 노조 설립 가부에 대해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그것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해당되는 이상 노조 가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행정조성 관련된 쟁점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인정된다. 요거 판례태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관할권 배제 합의인데요. 이거 뭡니까? 국제관할권 배제. 자,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와 사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중국인 근로자를 채용했어요. 한국에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에 어떤 합의를 합니다. 뭡니까? 만약에 그 외국인 근로자, 중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나라 그 사업주하고의 어떤 민사적 법적 분쟁, 임금 관련된 분쟁, 최저임금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은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심판할 수 없다, 재판할 수 없다. 그럼 어디서 하느냐? 중국 가서 하라 이거예요. 이러한 합의, 즉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 배제. 그렇죠?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합의, 이것은 무효다. 이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외국인 근로자하고 관계는 그 나라 사람이 비록 중국 사람이든지 소련이 없죠, 러시아 사람이든지 태국 사람이든지 그 나라 가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다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판례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합의는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게 이제 국제사법 문제라서 노동법 문제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다 그 관할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통선 판례예요. 그렇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당사자가 중개법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여기에 애매한 표현이 있어요. 당사자가 중개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즉 여기에서는 국제관할권 배제 합의만 있을 것이고 중국법을 택한다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중점이지만, 사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지금은요, 국제관할권 그 나라 가서 하기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을 원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것이 통호설과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 사례에서 판례를 이렇게 봤어요. 당시 요 사례에서 당사자가 중개법을 선택하지 않냐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상적 노무 제공한 국가, 즉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